안녕하세요. 이밤새 TV입니다. 오늘 드디어 조경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조경 수목감별 최종 제4장입니다. 조경 수목 120종을 식물 종별로 정리했고요. 오늘은 최종 제4장 인동과, 물풀의 나무과 등 25종에 대한 수목의 사진과 해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6번 가막살 나무입니다. 가막살 나무는 수령을 보시면 작은 관목인데요. 봄에는 흰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달리는 나무입니다. 가막살 나무는 까마귀가 붉은 열매를 좋아해서 까마귀가 먹는 쌀이라고 해서 가막살 나무라고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잎을 보면 깻잎이 떠오르는데요. 가막살 나무 잎은 넓은 타원형이고 빗살 무늬까지 더해서 깻잎처럼 보이는 나뭇잎입니다. 꽃을 보면 가막살 나무는 봄에 나뭇잎 위로 온통 안개 같은 하얀 꽃차례가 피는 나무입니다. 꽃을 확대해서 보면 하얀 꽃잎이 5장이고 수술도 정확히 5개가 나오는데요. 나뭇잎 위에서 안개꽃처럼 핍니다. 가을에 달리는 빨간색 열매인데요. 까마귀가 좋아하는 가막살 나무의 빨간 열매입니다. 열매도 나뭇잎 위로 온통 빨갛게 열립니다. 수피는 회색 계열인데 특별한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가막살 나무는 둥근 타원에 빗살무늬가 깻잎 같은 나뭇잎, 그리고 까마귀가 좋아하는 빨간색 열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백당나무입니다. 수형을 보면 백당나무도 키가 작은 관목이고요. 봄에는 흰색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색 열매가 달리는 나무입니다. 잎인데요. 잎은 넓은 형태인데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뾰족한 모양이고요. 불규칙한 톱니도 보입니다. 다음은 백당나무의 특징인 하얀 꽃인데요. 꽃을 보면 바깥쪽에 5장 꽃잎이 있는데 수술이 없는 가짜 꽃이고요. 안쪽에는 노란 흰색을 띠는 진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화려한 꽃은 열매를 맺지 않고 벌이나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열매인데요. 가을에 빨간색 열매가 달리는데 앞에서 본 가막살 나무에 빨간 열매보다는 광택이 있고요. 구슬 모양인데 좀 더 단단하고 아래로 처진 모양입니다. 빨간색 단풍이 드는 잎입니다.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톱니가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수피는 진한 회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백당나무는 꽃 모양이 바깥쪽에 꽃잎이 5장으로 된 가짜 꽃하고 가운데 진짜 꽃이 피는 모습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98번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는 키가 3m 정도의 관목이고요. 꽃 모양이 길쭉한 병을 닮아서 병꽃나무라고 합니다. 꽃 색깔은 흰색하고 핑크색 2가지가 있습니다. 병꽃나무의 잎인데요. 잎은 양쪽이 뾰족한 형태이고 중앙은 약간 둥근 모양입니다. 흰 꽃인데요. 병꽃나무는 처음에 흰색으로 피었다가 점차 핑크 색깔로 변하고요. 모양이 병을 닮아서 병꽃나무라고 하는데 나팔이나 긴 깔때기도 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흰 꽃도 있고 핑크빛하고 자줏빛 색깔도 보이고요. 꽃잎이 5장이고 안에서는 5개의 수술이 튀어나온 모양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열매인데요. 아주 홀쭉한 바나나 모양입니다. 열매가 바나나 모양을 닮은 게 대수나무도 있었는데요. 대수나무는 작은 바나나 모양에 끝에는 실처럼 꼬인 게 보이고요. 병꽃나무는 열매가 좀 홀쭉하고 일쭉한 바나나 모양입니다. 다음은 바나나 모양 열매가 누렇게 익어서 2갈래로 갈라진 모양입니다. 병꽃나무의 기둥 수피는 어두운 갈색 계열이고 별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병꽃나무는 나팔이나 긴 깔때기 모양의 꽃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99번 인동덩굴입니다. 인동덩굴은 덩굴식물이고요. 겨울에도 잎과 줄기가 남아있어서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참을 인과 겨울 동자를 써서 인동덩굴이라고 합니다. 잎을 보면 줄기에 마주 달리고 길다란 삼각형 모양으로 끝이 좁아지고 톱니는 없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꽃인데요. 인동덩굴 꽃은 여름에 흰색으로 피어서 노란색 계열로 변하는데 꽃이 긴 나팔이 찢어지면서 휘어진 모양입니다. 수술이 5개인데 밖으로 튀어나온 것도 잘 보시고요. 인동덩굴의 열매인데요. 열매가 동그랗고 윤기가 나는 검은색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본 담쟁이 덩굴도 열매가 까만색으로 있는데요. 담쟁이 덩굴 열매는 하얀 낙 같은 거로 쌓여 있고요. 인동덩굴은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열매입니다. 인동덩굴 수피는 붉은 갈색이고 어린 줄기는 녹색 계열이고요. 그냥 덩굴 줄기 같은 모양입니다. 인동덩굴의 연상 키워드는 하얀색 꽃이 모양이 긴 나팔이 찢어지면서 휘어진 나팔 모양을 연상하면 좋겠고요. 까만색 윤기가 나는 열매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피나무입니다. 피나무는 나무 껍질이 질겨서 피나무라고 하는데요. 20m까지 자라는 수영이 큰 낙엽 교목입니다. 잎인데요. 잎이 역삼각형 모양이고 끝이 뾰족해지고 작은 톱니도 보입니다. 피나무의 작은 꽃인데요. 초여름에 잎 겨드랑이에서 무리를 지어서 꽃 차례로 피는데 흰색하고 노란색 계열이 섞여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아주 작은 꽃인데 가느다란 수술이 20개 이상이 사방으로 퍼져서 암꽃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열매인데요. 열매는 동그란 타원형이고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익어갑니다. 나무는 큰 교목인데 열매 크기는 엄청 작고 열매 자루는 긴 모양이네요. 나뭇잎은 노란 단풍이 들고요. 열매는 누렇게 익은 모양입니다. 껍질이 질기다는 피나무의 수피인데요. 회갈색 계열이고 세로로 무늬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고요. 피나무는 큰 교목이고 하얀 꽃을 둘러싸고 있는 긴 수술들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01번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두껍고 광택도 있고요. 톱니는 없고 반들반들합니다. 꽃이 앙증맞게 생겼는데요. 노란색으로 피는데 꽃잎이 4장이고요. 노란색 꽃 아래에 꽃받침이 엄청 넓은 편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꽃 받침이 꽃보다 많이 큰데요. 수정이 돼서 감나무 열매가 달리면 꽃받침이 감나무 열매 꼭지가 됩니다. 감나무는 수목감별해서 쉬운 수종이고요. 감나무 열매가 나오면 바로 알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102번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도 열매를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나무고요. 8m 정도의 교목입니다. 잎인데요. 올챙이 배처럼 볼록하고요. 3개의 큰 잎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꽃인데요.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만한 대추나무의 연녹색 꽃입니다. 가을에 익는 대추나무의 열매입니다. 수피는 회갈색 계열이고요. 대추나무도 열매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수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3번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는 20m까지 자라는 큰 교목에 해당하고요. 호두 열매가 달리는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꽤 두꺼워 보이고요.
긴 타원형이면서 끝은 서서히 뾰족해지고요. 빗살 무늬가 어골형이라고 해서 물고기 뼈 같은 구조입니다. 호두나무는 꽃차례가 아래로 길게 늘어져서 달립니다. 암꽃을 보면 봄철에 새로 나온 가지 끝에서 두세 개씩 모여서 달리고요. 수정이 돼서 호두 열매가 되기 전에 새끼 호박이 달린 것 같은 모양입니다. 열매인데요. 딱딱한 껍데기에 쌓여 있고요. 다 익으면 껍데기가 갈라지면서 호두 열매가 나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수피인데요. 호두나무 수피는 어릴 때는 백색이었다가 수영이 크게 자라면서 세로로 쉽게 갈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호두나무는 딱딱한 껍데기로 쌓인 열매, 그리고 누렇게 익으면서 갈라져 나오는 호두 열매를 잘 보시고요. 물고기 뼈 같은 무늬의 잎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능소화입니다. 능소화는 보시는 것처럼 덩굴 식물이고요. 여름에 피는 주황색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을 능가한다는 뜻으로 능소화라고 합니다. 잎인데요. 잎은 작은 잎이 5장에서 9장으로 줄기에서 마주보고 나고요. 끝이 뾰족하고 톱니도 많습니다. 아름다움이 하늘을 능가한다는 능소화의 주황색과 붉은색이 섞인 아름다운 꽃입니다. 능소화의 길쭉한 열매인데요. 열매가 매년 열리지는 않고 열매를 보기 어려운 수종입니다. 수피는 회갈색 계열인데요. 덩굴 식물 같은 그냥 그런 수피입니다. 능소화는 아주 탐스럽고 풍성하게 피는 주황색 꽃을 연상하시고요.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많은 잎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개우동입니다. 개우동은 오동나무처럼 잎이 큰 교목인데요. 오동나무하고 비슷한데 오동나무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개우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염처럼 늘어진 열매가 아주 인상적인 나무입니다. 개우동의 잎인데요. 넓고 둥근 모양으로 오동나무하고 거의 흡사한 잎 모양입니다. 오동나무 잎을 가져와 봤는데요. 잎 자체로는 구별이 서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개우동의 하얀색 꽃인데요. 흰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고요. 복습 차원에서 오동나무 꽃도 가져와 봤는데요. 오동나무는 보라색의 나팍꽃 모양으로 꽃이 피고요. 개우동은 흰색 바탕에 자주색의 반점이 있는 꽃이 핍니다. 개우동의 가장 큰 특징, 열매인데요. 열매 길이가 40cm 정도로 길고 수염이 아래로 치렁치렁 늘어진 모양입니다. 수피는 회갈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겨울에 잎이 마르고 열매도 누렇게 붙어 있는데요. 개우동은 길쭉하고 가느다란 열매가 수염처럼 아래로 매달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06번 작살나무입니다. 작살나무는 3m 정도의 간목이고요. 수형을 보시면 원래 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줄기와 가지가 갈라지면서 삼지창 작살처럼 보인다고 해서 작살나무라고 합니다. 잎인데요. 잎은 양쪽으로 뾰족하면서 예리해 보이는 톱니도 많아 보입니다. 꽃인데요. 작은 꽃이 잎 겨드랑이에서 연한 보라색 계열로 피는데 잎 크기에 비해서 엄청 작아 보이는 꽃입니다. 작살나무의 특징은 열매인데요. 잎 겨드랑이에 피었던 보랏빛 꽃이 보라색 열매로 달리는데요.
아주 작고 반짝이는 구슬 같고 여러 개가 뭉쳐서 달립니다. 익기 전의 열매 모양인데요. 열매가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보라색으로 익어갑니다. 수피는 갈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작살나무는 연한 자주색의 작은 꽃이 잎 겨드랑이에 피고 보라색으로 익은 구슬같이 반짝이는 열매를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07번 수국입니다. 수국은 관목인데 키가 아주 작은 화훼류처럼 보이는 나무고요. 꽃을 감상하기 위한 수종인데 꽃 색깔이 보라색, 흰색, 붉은색 등 화려하고 다양하게 핍니다. 봄, 여름에 폈던 꽃이 다 진 후에 수국의 수영인데요. 꽃이 다 지고 나면 지저분하고 별로 볼품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큰 잡초 같은 수영입니다. 수국은 화훼류 같은 느낌을 주는 관목인데 열매는 맺지 않는 수종이라서 꽃사지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꽃을 잘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에 분홍빛이 도는 화려한 꽃차례입니다. 다음은 푸른빛이 도는 꽃차례인데요. 수국은 토양의 수수이온 농도, pH 농도에 따라서 이 꽃 색깔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분홍빛과 보랏빛이 도는 꽃차례고요. 수국은 화훼류 같은 느낌을 주는 화려한 꽃차례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석류나무입니다. 석류나무는 과실수로 석류 열매가 달리는 나무고요. 교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과실수라서 5m 정도로 관리하는 작은 수영입니다. 잎은 줄기에서 마주보고 나는데 길쭉한 타원형 모양이고 톱니가 없고 밋밋한 모양입니다. 석류나무에 붉은 빛이 도는 꽃인데요. 꽃잎이 6장인데 수술을 감싸는 모습이 긴 꽃 봉우리 같습니다. 다음은 열매인데요. 열매가 익어갈 때 모양이 꽃 외계인 같은 느낌을 주는 모양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참 특이하게 생긴 열매 모양이고요. 열매가 주먹 크기만 하고요. 두꺼운 외피가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피는 회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석류나무는 열매가 나오면 바로 알 수 있는 과실수고요. 붉은빛 계열의 꽃 봉우리처럼 피는 꽃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모감주 나무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특징이 많은데요. 삭과의 열매가 꽈리처럼 풍성하게 달리는 작은 교목입니다. 잎을 보면 30cm 정도의 줄기에 작은 잎이 7장에서 15장이 나오고요. 끝이 뾰족하고 불규칙한 톱니도 많아 보입니다. 여름에 피는 노란색 꽃차례인데요. 꽃대가 아주 길고 꽃대 주위로 노란색 꽃이 무리지어서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노란색 꽃잎이 5장인데 살짝 피어서 뒤로 젖혀진 모양이고요. 작은 수술도 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열매인데요. 연두색 계열의 열매가 꽈리처럼 꽃처럼 활짝 핀 그런 모양입니다. 수피는 어두운 갈색 계열이고요. 세로로 많이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누렇게 꽈리처럼 열리는 삭과의 열매를 기억하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수목이 되겠습니다. 110번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키가 작은 관목이고 이른 봄에 노란색 꽃이 만발하는 나무로 다들 잘 아시는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줄기에서 마주나고요. 끝이 뾰족한 타원형이고 톱니도 많이 보입니다.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 노란색 개나리 꽃입니다.
열매는 조그만 타원형이고요. 다 익으면 오른쪽 사진처럼 누렇게 익으면서 종자가 나옵니다. 이른 봄에 개나리 가지에서 돋아나는 새순입니다. 개나리는 다 아실만한 수목이고요. 봄에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피는 나무 중에 전체 수형을 보면 비슷한 나무가 희어리가 있는데요. 희어리 꽃을 가져와 봤습니다. 희어리는 연한 노란색에 아래로 향해서 꽃차례로 피고요. 개나리는 노란 꽃이 꽃잎이 4장이고 더 진한 노란색으로 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는 수형이 개나리와 거의 같은데 봄에 하얀색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잎보다 먼저 하얀색 꽃이 핍니다. 잎을 보면 작은 달걀형 모양의 톱니가 없는 밋밋한 모양인데요. 잘 보시면 부채 모양 같은 게 보이는데 미선나무의 열매입니다. 미선나무의 꽃인데요. 모양은 개나리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얀색 꽃입니다. 꽃잎도 개나리처럼 4장이고 가지에 붙어서 나옵니다. 미선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날개 모양이 부채를 닮아서 미선나무라고 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누렇게 익고요. 낙엽이 다 떨어져도 부채 모양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네요. 수피는 갈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미선나무는 개나리처럼 피는 하얀 꽃, 그리고 부채를 닮은 열매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12번 수수꽃다리입니다. 수수꽃다리는 3m 정도 되는 관목인데요. 수형을 보면 가지가 가늘고 잎이 커 보이고요. 수수꽃다리는 꽃 모양이 수수를 닮아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잎인데요. 잎 모양이 둥근 하트형이고 톱니가 없어서 밋밋한 그런 잎입니다. 수수 이삭을 닮은 수수꽃다리의 꽃입니다. 색상은 연한 자주색 계열이고요. 활짝 핀 꽃도 있고 꽃이 피기 전 꽃 봉우리를 보면은 성냥개비 모양 같습니다. 열매인데요. 열매는 긴 원통 모양이고 다 익으면 누렇게 익고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수수꽃다리 열매가 누렇게 익어서 이쪽으로 갈라진 모양입니다. 수피는 회갈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고요. 수수꽃다리는 수수 이삭을 닮은 보라색 꽃차례,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 성냥개비 같은 자주색의 꽃 봉우리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13번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수형을 보면 낙엽 교목이고요. 나무 껍질을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게 변해서 물풀의 나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잎인데요. 잎은 둥근 타원 모양이고 한 줄기에서 작은 잎이 5장에서 7장씩 모여서 마주 보면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물풀의 나무의 숫꽃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숫꽃 모양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야채 중에 브로콜리 모양도 닮았습니다. 숫꽃 차례가 벌어지면서 피는 모습인데요. 물풀의 나무를 보면 이게 꽃이 맞는 건지 꽃 같지 않은 꽃이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숫꽃 차례가 다 벌어져서 핀 모양입니다. 숫꽃 차례가 거무튀튀한 색깔도 있고 이쁜 꽃 모양은 아닙니다. 열매인데요. 열매는 시과로 긴 날개 모양입니다. 날개 모양의 열매는 연한 녹색에서
자줏빛으로 익어가고 다 익으면 누렇게 됩니다. 누렇게 익은 날개 모양의 열매가 낙엽이 져도 가지에 붙어있는 모양이고요. 물풀의 나무는 날개 모양의 긴 시과를 기억하시고요. 꽃 같지 않게 산만하고 지저분하게 피는 숫꽃 차례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4번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는 봄에 하얀색 꽃이 만발하는 교목이고요. 봄에 하얀 꽃이 쌀밥을 연상시켜서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잎인데요. 물풀의 나뭇가루 앞에서 본 물풀의 나무하고 비슷한 둥근 타원의 모양이고 톱니가 없이 매끈한 모양입니다. 봄에 화려하게 피는 이팝나무의 꽃입니다. 꽃이 새 가지에서 소복하게 눈이 오는 것처럼 하얗게 피고요. 하얀색 꽃잎이 길쭉하고 한 송이당 4장씩 꽃잎이 있습니다. 열매인데요. 크기나 모양은 완두콩만 하고 초록색에서 보라색,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열매가 보랏빛을 띤 검정색으로 익어가는 이팝나무의 열매입니다. 수피는 짙은 회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이팝나무는 봄에 가늘고 길쭉한 백색의 꽃잎이 안개처럼 화려하게 피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쥐똥나무입니다. 쥐똥나무는 작은 관목이고요. 봄에는 나팔 모양의 흰 꽃이 피고 가을에는 쥐똥 같은 검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작은 잎이 줄기에서 마주 보며 달리고 긴 타원형이고 톱니가 없는 매끈한 모양입니다. 꽃은 봄에 흰색으로 피는데 긴 나팔 모양이고 꽃잎은 4갈래로 갈라지네요. 쥐똥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쥐똥만 하고 모양도 쥐똥을 닮았고요.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까맣게 익은 쥐똥나무의 열매입니다. 키가 작은 관목이라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식재가 됩니다. 수피는 회갈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고요. 쥐똥나무는 이름 그대로 쥐똥을 닮은 까만 열매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6번 광나무입니다. 광나무도 쥐똥나무처럼 봄에는 흰색 꽃이 피고요. 가을에는 검은 열매가 달리는 관목이고요. 쥐똥나무와 다른 점은 잎이 푸른 상록수이고 잎에 광택이 많이 나고 빛나는 특징 때문에 광나무가 되었습니다. 광나무의 잎인데요. 이름이 생긴 유래답게 잎이 아주 매끈하고 두꺼우면서 진한 녹색에 광택도 선명합니다. 봄에 피는 하얀색 꽃인데요. 꽃은 새 가지에서 작은 꽃들이 모여서 꽃차례를 이루면서 핍니다. 광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쥐똥나무처럼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다 익은 광나무의 검은 열매인데요. 쥐똥나무의 까만 열매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네요. 쥐똥나무하고 광나무는 열매가 비슷해서 구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쥐똥나무는 낙엽감목이라 잎이 누렇게 물들어가고 잎 모양이 긴 타원형이고요. 광나무는 상록수라서 열매가 다 익어도 잎이 짙은 녹색이고요. 광택이 있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금목서입니다. 금목서는 상록 관목이고요. 꽃이 봄이 아니라 가을에 황금빛의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긴 타원 모양의 끝이 뾰족해지고 짙은 녹색 계열입니다. 금목서의 꽃인데요. 황금빛을 내는 꽃이 피는 나무라고 해서 금목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을에 황금빛의 꽃이 잎 사이에서 탐스럽게 피는 게 특징입니다. 열매인데요. 만두콩 크기만한 모양이고 녹색에서 보랏빛으로 익어가는 열매입니다. 수피는 회색 계열인데 별 특징은 없고요. 금목서는 가을에 황금빛이 도는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는 나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8번 조리대입니다. 조리대는 벽과고요. 바닥에 깔려서 지피식물처럼 자라는 관목이고요. 수영이나 잎을 보고 바로 맞춰야 되는 수목입니다. 옛날에 쌀을 씻을 때 돌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는 조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설날에 복조리라고도 하죠. 조리대는 쌀을 씻을 때 쓰는 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에서 이름이 조리대라고 붙여졌습니다. 조리대의 꽃이고요. 벽과의 식물이라 꽃잎이 없고 이삭 같은 꽃 모양입니다. 이삭 같은 꽃인데요. 벽과는 이삭이 익으면서 미랄 같은 알갱이가 생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조리대는 이름이 생소하지만 바닥에 깔려서 지피식물처럼 자라는 벽과의 식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119번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는 수영이 10m 정도 되는 낙엽 교목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모자를 쓴 것 같은 열매 모양도 특이한 나무입니다. 잎을 먼저 보시면 불록한 타원형이고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고 잎 모양을 보면 줄기에서 서로 어긋나게 달리고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꽃인데요. 떼죽나무과는 대부분 하얀색 꽃이 아래를 향해서 달립니다. 꽃을 더 보시면 작은 하얀색 꽃잎이 5장이고요. 아래를 향해서 때로 모여서 피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를 쓴 얼굴 같은 모양의 열매인데요. 열매 크기는 도토리만 하고요. 그 모양이 모자를 쓴 스님들, 모자를 쓴 중들이 때로 몰려있는 것 같다고 해서 떼죽나무라고 하다가 떼죽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피인데요. 회갈색 계열이고 반반하면서 정말로 때가 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떼죽나무는 모자 쓴 스님들이 때로 몰려있는 것 같은 열매를 연상하시고요. 하얀색 꽃도 아래로 늘어져서 피는 모양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20번 쪽동백나무입니다. 수영을 보면 10m 정도 되는 낙엽 교목이고요. 앞에서 본 떼죽나무하고 같은 과라서 하얀 꽃들이 아래로 향해서 피고 열매도 거의 비슷합니다. 잎을 먼저 보면 앞에서 본 떼죽나무는 끝이 뾰족해지는 날씬한 잎이었고요. 쪽동백나무는 잎이 아주 둥근 모양이고 아주 넓은 깻잎 모양 같기도 합니다. 꽃인데요. 앞에서 본 떼죽나무처럼 하얀 꽃들이 아래로 향해서 피고요. 꽃잎도 5장 똑같습니다. 열매인데요. 열매 모양도 떼죽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모자를 쓴 모양입니다. 열매 모양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시험 볼 때 짧은 시간에 구별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점은 떼죽나무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잎이 아주 많이 크다는 점입니다. 수피인데요. 수피도 떼죽나무처럼 때가 낀 것 같은 비슷한 모양이네요.
떼죽나무와 쪽동백나무는 같은 떼죽나무과로 꽃하고 열매, 수영이 모두 비슷해서 잎을 비교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떼죽나무는 잎이 피침형으로 날씬하면서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고요. 쪽동백나무는 잎이 아주 둥근 사원형으로 밋밋하게 보이는 잎이라는 것을 잘 봐두시면 어렵지 않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경 수목감별 제4장 떼죽나무과 등 25개 수종까지 120개 수종을 모두 보았습니다. 금년도 4차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요. 준비 잘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